비가 오는구만. 에이. 이게 뭐야? 용케 거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대구 수성구의 레도드 사장님과 함께 HK 코퍼레이션, 스램과 리들리 이런 이런 브랜드들을 수입하는 브랜드죠. 거기서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스램 12단 로드형 구동계 수주회가 있어서 거기 구경을 갈 예정입니다. 2019년 뉴스 중에는 가맹과 탁스의 병합 이후로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서 오늘 꼭 구경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꼽사리를 꼈습니다. 다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눈 갔다 올게요. 이 렌즈는 방수가 안 되는데 일단 롤링으로 빨리 가야겠다. 출근 안 했습니까? 오늘 레드 사장님하고 저 갑니다. 그 뭐지고 이거 까먹었는데 그 스램 그거 찍으러 갑니다. 비 많이 오네요. 잘 탔습니다 여러분. 네, 레드트 신 사장님이고요. 저는 이제 의왕시로 가겠습니다. 의왕시 가면 비로리는 살짝 돌려보야지. 갑시다. 첼로 뭐 있네 여기. 자전거 통합 솔루션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구동계가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Raise your hand if you don't have a smartphone with you these days. Do you guys not have phones? Yeah, you guys all have phones, right?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서야 열립니다 여러분. 스램에서 드디어 12단 무선 전동 구동계인 XS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수주회를 다녀온 내용대로 여러분들께 수주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XS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체이닝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가장 큰 체이닝이 50에 37, 그리고 48에 35, 46에 33, 총 이렇게 3개의 구성으로 나와 있고요. 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코그는 10T로 동일하고 26, 28, 33 총 이렇게 3개의 사이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도 모양을 좀 변했어요. 왜냐면 12장의 스프라켓을 다 구겨 넣기 위해서 이 안에 스프라켓 그 플레이트라고 하나요? 장수간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이 간격이 줄어든 것을 이제 호환하기 위해서 체인도 같이 좁아졌거든요. 체인이 같이 좁아지면 결국엔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도 해왔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체인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인을 줄이되 윗부분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모양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평면으로 깎아내서, 그리고 그 평면인 부분에 크게 다른 부품과의 그런 접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보강제를 덧대서 내구성을 더 높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10T짜리 코그가 추가가 되면서 풀이너 기어와 풀아우터 기어의 그런 폭이 기존 스램 구동계 대비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해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 미세한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차이도 결국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색 막대들은 기존에 쓰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컴팩과 미드 컴팩 그리고 스탠다드의 기어비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그 밑에 있는 X레인지라고 하는 스램의 신형 XS 구동계의 기어비를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대부분의 막대가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폭넓은 기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풀아우터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풀이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풀이너 역시도 훨씬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저 같은 멸치에게도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어 변속을 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특히 어필에서 요거 9단은 너무 좀 무겁고 10단은 너무 가벼운데 이 사이에 뭐 하나 좀 그 9.5단짜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9단과 10단 사이의 T수 차이가 1T가 아니라 2T, 3T씩 차이가 나서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건데, 이제 이런 차이를 좀 줄여주는 부분이 바로 1T 점프라는 구간이에요. 한 단을 넘어갈 때마다 스프라켓의 T수가 1씩 늘어나는 거죠. 스램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1T 구간이, 1T 점프 구간이 총 7단계로 향상이 됐습니다. 나는 차라리 중간 부분 16T부터 24T 요 사이 구간에 1T 구간이 사실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래서 스램 XS 같은 경우에는 10T에서 17T까지 총 7개의 단계를 딱 T수 1개만의 차이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이제 시마노의 11에 32T 같은 경우에는 1T 점프 구간이 총 3단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 12, 13 그 뒤로는 막 벅벅벅 뛰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참고로 해외에서는 48에 35랑 10에 33이 가장 주력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체이닝의 구성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이닝들은 이너와 아우터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이번 스램 XS 같은 경우에는 CNC 가공을 통해서 이걸 통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너랑 아우터랑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훨씬 더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체인을 폭을 줄이면서 조금 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체인 롤러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유격을 감소시키고 그러는 와중에 강성을 높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체인의 교체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램의 새로운 앱인 XS 앱을 통해서 교체 주기 알람도 뜬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트레일러에 스램에서 처음으로 댐퍼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 피너클 클러치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클러치인 거죠. 이게 이제 1단 체인링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블이나 MTB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 심하다 보니까 기어가 좌우로 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물론 저는 뭐 MTB가 있긴 하지만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 피너클 클러치를 이용해서 그런 험준한 도로에서도 기어를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변속했을 때도 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댐퍼 액 교체 주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액을 바꿀 필요가 없대요. 그냥 한번 사놓으면 부품 부서질 때까지 그냥 계속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스램의 일종의 뭔가 고질적인 문제죠. 후드의 디자인, 후드의 뭉툭함,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던데, 일단 스램에서는 이 후드를 전혀 디자인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네요. 자, 그래서 이 스램 XS라는 구동계를 쓰려면 아까 말했듯이 스프라켓이 더 넓어졌죠, 전체적인 너비가. 그렇기 때문에 XDR 허브라는 이제 새로운 프리바디를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휠에 적용이 될 수 있냐,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휠은 다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램이 XDR에 대한 그런 정보를 프리라인 센서로 뿌렸다고 해요. 그냥 아무나 주워가서 그냥 만들어서 쓰세요, 오리구동계 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휠 호환성 높이세요 라고 뿌렸는데, 딱 한 군데만 제외하고 모든 회사들이 그걸 가져가서 이미 호환 가능한 허브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간판은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앱 쪽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이제 XS 앱이 생겼는데, 이 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이제 변속 싱크로나이징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앞드레일러 변속을 했을 때 이너에서 아우터, 아우터에서 이너, 굉장히 큰 T수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우터에서 이너로 갈 때는 갑자기 페달이 너무 평평 돌아가고, 이너에서 아우터로 올라갈 때는 갑자기 굉장히 기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맞춰내기 위해서 스램에서 Enhanced 모드라는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 뭐 컴펜세이션 모드랑 시퀀셜 모드 이렇게 총 두 가지의 변속 모드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컴펜세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변속을 했어요. 앞 드레일러 변속을 했어요. 굉장히 크게 변속이 됐죠. 지금 아우터에서 이너로 툭 떨어지면서 그 발생되는 굉장히 큰 기어비의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드레일러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한두 칸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툭 떨어질 때 뒤에도 툭 이러면서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기어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겠고요. 시퀀셜 변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장 뭐 예를 들어서 풀 이너에서부터 한 단씩 올라가다 보면 이제 특정 그 단수에서 이너에 갖다 놓는 것보다 아우터에 조금 더 이너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기어비가 나올 때가 생겨요. 그거를 얘가 직접 해주는 거죠. 이게 이너라고 풀 이너라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변속을 하나씩 올라가다가 이거보다는 얘가 나은데 싶은 지점에서 이렇게 탁 변속이 되는,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반자동 변속 시스템이라고 하죠. 어느 기어비부터 내가 아우터로 변속을 하겠다라고 미리 세팅을 해두면 액세스가 알아서 그 단수를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아우터 혹은 이너로 변속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강제로 override 뭐라고 하지? 덮을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을 끌 수도 있어요. 직접 변속은 언제나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LED 버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을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액세스에 블립을 장착을 하게 되면 레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왼쪽을 눌렀을 때 올라가고, 왼쪽을 눌렀을 때 왼쪽, 오른쪽을 눌렀을 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눌렀을 때 앞 드레일러 변속, 뒤쪽을 눌렀을 때 뒷 드레일러 변속이 가능해지는데, 자 그러면 뒷 드레일러 한쪽 방향으로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1단 체인링이 나올 텐데 그러면 변속이 왼쪽 레버가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오른쪽 변속 레버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 될 수 있으면 신경 쓸 부분이 적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스램 유저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더블 탭 기능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스램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주변 스램 유저분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램 액세스의 파워미터 버전,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체인링이 나타났어요. 그죠? 체인링이 일체형인 것도 모자라서 체인링 수명이 다 되면 파워미터는 약간 순장당하는 느낌이에요. 사망 안 하셨는데 사망하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인링 수명이 다 해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스램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뭐 깊은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봤지만 결국 써보기 전까진 모른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일단 수명이 얼마나 긴지 그걸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사고 한 번도 아직 체인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 달아 먹어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건 뭐 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스램도 시마노 DI2와 마찬가지로 현재 끝과 끝은 쓸 수 없다고요. 몇 단이 막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 못 물어봤어요.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너일 때 9단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우터에서 풀 이너는 쓸 수 있어요. 이너에서 풀 아우터를 못 쓰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는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B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DUB BB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안 되는 브랜드가 두 브랜드가 있다고 해요. 트랙이랑 피나렐로. 트랙이랑 피나렐로가 지금 안 되는데 걔네는 DUB 허브를 못 쓸 뿐이지 GXP 허브는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호환을 맞춰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체인링이 디자인이 조금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그죠? 저건 뭐야? 저건 왜 속이 안 보이지? 까마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 이 체인링은 에어로 전용 체인링이고요. 이제 TT 같은 그런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에어로 성능을 높인 제품인데, 에어로 체인링을 쓰시려면 최소 48T 이상 주문을 하셔야 그 디자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에어로 디자인이 나오고 그 외에는 다 할로우 바디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램 레드 액세스죠. 이 로드 무선 전동 구동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 MTB 쪽은 제가 진짜 취약합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는 수준이에요. 잘 타지도 못하고 구동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한번 제가 들은 것들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글 액세스죠. 이글 액세스는 니노 슐터가 프로토타입을 들고 테스트용 구동계를 들고 대회를 나가서 정확히는 우승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니노 슐터와 스램의 사이에는 이렇게 대회를 필수적으로 스램 구동계를 써야 하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요. 내가 원하면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무모한 도전이거든요. 이 완성된 제품도 아닌 걸 들고 나가서 대회에 나가서 니노 슐터가 만약에 우승을 실패했다, 거기에 그 던져질 그런 수많은 비판들, 니노 슐터의 그런 명성에 들어갈 그런 스크래치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니노 슐터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그걸 들고 나갔고 니노 슐터는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설치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합니다. 변속기 볼트 조이고 드레일러 볼트 조이고 핸드폰 연동하고 그럼 스스로 트리밍을 한다고 해요. 얼라이먼트를 스스로 맞춰버리면 끝난 거죠. 뭐 타고 나가면 되는데 진짜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팅 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간편하고 그만큼 직관적이고 그만큼 쓰기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변속할 때 보면 이렇게 잡고 요거 누르면 변속이 되고 뭐 요렇게 당기면 변속이 되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운힐을 달리다 보면은 이제 그 손이 그렇게, 오른손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손 검지 두 번째 너클 여기로, 어깨 너무 아프다. 이 너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레버가 하나 있다고 해요. 요렇게 변속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MTB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은 어쩌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EOSR의 그런 펑션바 같은 그런 애물단지가 될지 아니면 정말 유용한 기능이 될지는 역시나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팩트 프로텍션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제 이글 액세스에 적용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 드레일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을 때 드레일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오뚜기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MTB는 언제나 넘어지거나 험준한 도로에서 그냥 돌에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한 그런 보호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스램 구동계들은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 구동계에 MTB 구동계를 섞어 쓸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그래블이나 사이클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섞어 쓸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 액세스라는 앱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 쿼크의 켈빈 앱이 곧 업데이트가 중단된다고 해요. 쓸 수는 계속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긴 할 텐데, 문제는 앱이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필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쿼크도 이제 추후에는 액세스 앱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 칼빈 앱을 없애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액세스 앱 같은 경우에는 액세스 드레일러가 뒷드레일러가 있어야 마스터로 세팅을 해서 계정을 연동을 해서 추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시마노나 다른 구동계 유저들 중에 쿼크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칼빈 앱이 없어지면 액세스 앱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등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예 그럼 저희도 다 그 스램 구동계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좀. 네. 제가 봤으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냥 켈빈은 기존 유저는 켈빈을 쓰시면 되고요. 11단 쿼크는 12단 아까 AXX에서 그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록이 안 되니까. 칼빈 앱 어제 물어봤습니다. 칼빈 앱 없앤다는.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추가하거나 만들질 않는 거예요. 칼빈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 처음 약한데 질문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칼빈 계속 쓸 수 있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스램 액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파워미터 버전, 논 파워미터 버전,
디스크 브레이크, 뭐 림 브레이크 이렇게 쭉쭉쭉쭉 뭐 수주서에 적혀 있긴 하던데 저는 샵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밑에다가 써두도록 할게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싼 구동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엑세스는 기암이죠. 스램의 기암입니다 여러분. 기암 구동계입니다. 듀라이스 DI2 가격 한번 보세요. 캄파놀로 슈퍼레코드 EPS 가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램에게 비싸다고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다 비싸요 다. 이건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 돈이 얼마야 이게. 그래서 저는 혹시나 레도트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레도트를 통해서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굉장히 시덥잖고 그런 수박 겉핥기인 스램 XS 신규 발표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며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시덥잖은 얘기도 좋아하시면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Bye guys.